주호민 이분은 끝까지 잘못이 없나 봅니다. 주호민이 두 번째 입장문을 남겼는데 정말 뻔뻔함이 혀를 내두를 정도네요. 입장문을 하나씩 뜯어보며 이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이중적이며 얄팍한 수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자신이 유리한 부분만 확대해서 입장문을 냈는지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장문을 하나씩 살펴보면 학폭위에 오른 사건에 대하여 라는 문장이 있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본인의 아들이 같은 반 여아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하였고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여아의 부모님께 바로 전화로 사과를 드렸다고 했고, 그로 인해 상대 부모님은 주호민의 아들과 본인의 딸을 분리 조치하기를 원하였고 2주가량 특수반으로 분리 조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 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사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학교 회의를 통해 지도교사가 없는 시간은 맞춤반에 가 있는다 라는 조치에 동의하면서 사과를 받아줬다고 합니다. 참 주호민 이 사람 거짓말은 하지 않으면서 본인 유리하게만 쓰려고 노력한 게 눈에 보이는데, 먼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전화로 사과를 드렸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본인의 아들이 여자아이 앞에서 바지 내리고 뺨을 때렸는데 전화로 사과하면 끝입니까? 입장문에서도 만나보고 사죄하고 용서를 빌었다라는 말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 정말로 전화로만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죠. 거짓은 아닐 겁니다. 전화로 사과한 건. 하지만 만약에 본인의 아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다면 일단 피해자를 찾아뵙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선처를 바라는 게 정상적인 행동 아닌가요? 그리고 이전 영상의 댓글들을 보면 댓글들의 내용은 대부분 주호민 부부와 피해자 부부가 원만하게 합의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오히려 특수반 선생님, 그러니까 주호민 부부에게 고소당한 선생님이죠. 이분이 겨우 설득하고 설득해서 피해자 부부 측에서 겨우 용서한 것이고, 그리고 용서하는 대신 주호민의 아들과 피해자가 같은 반에서 분리해달라는 조건이 있었다는데, 그러니까 전화로 사과했다는 이 입장문으로 인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행위는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피해자들과의 중재는 그 고소당한 특수교사님이 한 것이 확실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호민 부부는 이 분리 조치를 거부하면서 특수반 교사를 몰래 녹음하고 신고한 사실을 알렸고, 신고만 하면 특수반 선생님이 일단 직위 해제되어 교체된다는 것을 알고 모든 중재와 합의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참 낯짝도 두꺼운 게, 이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이 생긴 것은 주호민의 아들, 그러니까 본인의 아들로 인해 일어난 일들인데, 그 일로 인해 생긴 일을 가지고 트집 잡고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목숨 걸고 살려냈더니 살리는 과정에서 옷이 찢어졌다고 옷 물어내라고 소송 걸고 있는 상황이랑 뭐가 다릅니까 대체?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까? 그 다음 성교육 강사 요구에 대하여 입장문을 보면 뭐 어쩔 수 없이 성교육 교사를 급하게 구하려니 어려워서 대신 구해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도 화가 나는 게, 아니 왜 모든 것이 본인의 입장에서만 봅니까? 엄마의 입장에서 아이가 분리조치를 빨리 끝내고 복귀하였으면 하는 조급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이기적인 생각 아닌가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 안 하는 건가요? 성교육을 받고 그 기점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하니 어떻게 해서든 빨리 일반반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본인의 아들의 문제 행동 개선 같은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최대한 빨리 일반반으로 보내려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게 가해자가 가질 법한 태도입니까? 충분히 잘못을 뉘우치고 학교 측 혹은 피해자 측에서 용서를 한 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복귀해도 모자랄 상황에 하루빨리 일반반으로 복귀하려고 성교육 강사를 급하게 찾고 구했다니요. 이게 정상적인 행동입니까? 본인들이 상대에게 큰 피해를 입혔으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숙하는 게 우선 아닌가요? 실수를 저지르거나 불법을 저지른 연예인들도 최소한 여론에서 용서해주는 분위기거나 잊혀지는 분위기일 때 슬쩍 얼굴을 비추기 시작하는데, 이 가해자 가족들은 훨씬 더 악질이네요. 본인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 빠르게 일반반으로 복귀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일반반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생길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인간으로밖에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 다음 녹음기를 넣은 경위에 대해서, 딱 하루 녹음기를 가방에 넣어서 보냈다고 하는데 이거 입증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루만 딱 녹음기를 가방에 넣어서 보냈는데 우연찮게 녹음된 거 맞아요? 이건 도저히 우리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써놓은 것 같은데 뭐 어쩌겠습니까? 하루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는데, 두 달을 넣었든 1년을 넣었든 녹음기를 넣었던 주호민 부부만 아는 사실일 테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녹음 행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에 생각이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데, 녹음 행위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부가 딱 하루만 녹음기를 넣어서 보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리고 녹음에는 선생님이 감정적으로 대했다는 것만 집중적으로 강조해서 말하는데, 왜 앞뒤 사정 다 빼버리고 선생님의 대응만 부각해서 말하시나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는 전혀 언급이 없고, 그저 선생님이 잘못하고 감정적으로 대한 부분만을 부각하면서 우리 아이는 잘못 없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통제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금쪽이를 보면 감정적으로 컨트롤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이 감정적으로 컨트롤하지 못한 것까지 옹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아이에게 그 어느 누구가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순간적으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아이에게 조금 센 말을 했더라도 이성을 되찾고 다시 아이를 정상적으로 훈육하려고 노력했을 그런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죠. 엄마인 본인도 자폐인 아들을 훈육할 때 감정 컨트롤을 못한다고 홈스쿨링까지 포기했다는 그 자식을, 선생님도 사람인데 그런 문제가 있는, 거기다가 장애까지 있는 아이를 어떻게 완벽하게 감정 컨트롤하면서 완벽하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을 원한다면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엄마인 본인이 직접 해야죠. 아이들도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상대가 기분이 나쁜 줄도 알아야 하고, 내가 잘못을 했을 땐 혼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나요? 그냥 무조건 어이구 잘한다, 무조건 아이의 편에서 어르고 달래주는 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변호사 상담에 대해서도 주변에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조언했고, 상담했던 여러 변호사들은 교사의 행위에 대해 학대로 보인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하죠. 본인들은 고소할 생각이 없었는데 주변에서 고소하라고 등 떠민 것처럼 말하죠. 그리고 교사의 행위가 학대로 보인다는 주변의 말을 한다는 것은 지금도 무조건 선생님 탓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 아들은 잘못 없어요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절대로 본인의 잘못을 뉘우칠 생각도 없고, 지금 이 상황도 너무나도 억울에 미칠 지경일 것으로 생각되죠. 본인의 아들이 가해한 상황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들이 당한 피해 사실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아들이 가해한 것은 장애가 있으니까 당연한 행위이고, 그런 장애를 가진 아들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서 제재를 받는 상황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분리요구 대신 고소를 택했는가에 대해서 말하면, 사건 발생 후 면담을 하지 않고 고소를 했느냐는 비난과 분노를 많이 보았습니다. 상대 부모에게는 용서를 받고 왜 교사는 용서하지 않았냐는 비난도 많이 보았습니다. 뼈아프게 후회합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교사 면담을 신청했다가 취소했던 건 바로 고소를 하려던 게 아니라 상대 교사를 대면해서 차분히 얘기를 풀어갈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만났다가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이 될까 우려해서 대면을 피했고, 교육청에 신고했고 교사를 교체하길 원했으며, 교사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통해야만 가능하다고 해서 고소를 했다고 말하고, 학교 측의 답변을 방관적인 태도로 느낀 외삼촌이 교장 선생님과의 대화에서 항변했다고 말하죠. 그리고 담당 교사를 분리시키려면 고소를 해야만 분리시킬 수 있다는 선택지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여튼간 본인들이 잘못한 내용을 축소하는 건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외삼촌이 교장 선생님께 항변했다고 말하는데 이거 녹음본 없나요? 학교에 찾아와서 교장 선생님께 따지고 항변하는 게 이게 난동 아닌가요?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이 가족이 그냥 정중하게 항변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자신의 아들이 바지를 벗고 뺨을 때린 행동을 돌발 상황이라고 축소해서 말하더니 외삼촌이 난동을 부린 건 이번엔 항변이라며 축소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아들이 특수한 아이이며 장난기도 많고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인데 그런 아이를 케어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건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본인의 아들에게 잘못을 행했다고 만남을 거부하고 바로 고소 때리는 게 정상적인 행동일까요? 그리고 최소한 어떤 상황인지 그 선생님과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우리 아이한테 상처 준 인간은 말 한마디 들어볼 필요 없이 우리 아이 삶에서 쫓아내면 끝이다 라는 생각 아닌가요? 그리고 이 주호민의 입장문 내용을 끝까지 보다 보면 다른 선택지가 없어 어쩔 수 없이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본인들의 잘못은 전혀 없고 제도의 탓일 뿐, 본인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을 뿐이라고 자기 합리화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저희 잘못에 대하여 라는 대목에서 저희 아이 외에 다른 아이를 향한 감정적 비난의 말도 담겨 있다면서 또 물타기 시도하고, 본인들은 더 터뜨릴 것이 많지만 일이 커질까봐 하지 않는 거라는 듯한 말을 하면서 본인들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죠.
이건 입장문이 아니라 변명문 아닌가요? 그리고 두 번째 녹음에 대하여해서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충동적인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녹음을 했고 엄마 스스로도 끔찍하게 느껴 바로 폐기했다고 하는데 이걸 믿으라는 겁니까? 공판 과정에서 주호민 씨의 아내는 특수교사 처벌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적개심을 가진 사람이 녹음기를 넣어보낸 행위가 끔찍하게 느껴 폐기했다고요? 이걸 믿으라는 겁니까? 꼬투리 잡게 돼서 너무 행복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선생님이 처벌받고 직위 해제되기를 바라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말도 거짓 아닌가요? 주호민 씨 아내분은 판사에게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잖아요. 자신들이 불리한 내용은 몰랐다, 의도하지 않았다 등의 내용으로 우리의 의도가 아니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거다 라면서 변명하고 본인들의 행동이나 상식 이하의 행태들은 돌발 행동, 항변, 몰랐다, 어쩔 수 없었다 같은 말로 축소하는 모습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세요. 가려지나. 이런 변명문을 보면서 사람들이 납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무식하고 멍청해 보이시나요? 선생님이 처벌받고 직위 해제되기를 바라지도 않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끝장내려는 식의 생각은 결단코 하지 않았다고요?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할 땐 언제고 여론이 들끓으니 말이 이렇게 쉽게 바뀝니까? 그리고 고소는 하는데 처벌을 원치 않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본인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를 거예요, 분명. 왜냐?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무리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더라도 완벽한 거짓말은 없는 법입니다. 진실이 아니니 앞뒤가 계속 달라지고 의혹이 생기고 허점이 드러나는 것이죠. 지금 주호민 씨는 엎드려서 죄송하다고 해도 모자랄 상황에 이런 변명글을 올리면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냥 다 넘어가 줄 줄 알았나요? 현재 주호민 씨가 해야 할 일은 변명 없이 자신들의 잘못을 무조건 사죄하고 피해자들 그리고 특수교사 선생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빌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다시는 대중 앞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양말 아저씨, 다신 보기 싫습니다.